건강한 성생활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유용한 물건 바로 콘돔입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구매하자니까 계산대 앞에서 괜시리 머쓱하고 입에 단어를 올리자니까 쑥스러워지는 경험들도 있으실 건데요. 안전한 사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도 왜인지 당당하게 내놓는 건 난사스럽게 느껴지는 바로 이 물건, 콘돔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훈이고요. 본스토리 첫 번째 주제, 바로 콘돔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인력이 곧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출산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피임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임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 고대 의술이 기록된 문서들을 보면요, 피임 방법으로 여성의 생식기 속에 아카시아 나무의 진액을 넣는다든지 악어나 코끼리의 똥을 일종의 살정제로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듯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피임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왔었던 겁니다. 물론 고대 인류의 피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확히 그것이 피임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란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한편 15세기부터 유럽에서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성병 중에 하나였던 매독인데요. 감염되면 전신에 발생하는 궤양 때문에 피부가 흉측하게 변형되어서 사람들은 매독을 제약의 징표로 여기기도 했는데요. 20세기 중반에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까지는요, 유럽 인구의 약 15%가 매독으로 사망했다고 추산할 정도였으니까 유럽인들에게 매독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매독에 걸리지 않을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가브리엘레 팔로피오라는 이탈리아의 해부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화학물질에 적셨던 이 아마포를 잘 말린 다음에 남성이 성관계를 할 때 남근에다가 착용하고 사용하게 했더니 매독 방지 효과를 확인했었던 겁니다. 이때 만들었었던 아마포의 형태가 오늘날 콘돔의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후에는 이 형태를 본떠서 양이나 돼지, 염소 같은 동물의 내장을 이용한 콘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17세기 영국의 왕 찰스 2세도요, 이런 동물성 콘돔을 사용한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육체적인 사랑을 좋아하다 못해 탐닉했었던 굉장한 호색한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찰스 2세도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매독이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온 왕의 주치의가 이런 그 왕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것도 이 어린 양의 맹장으로 만든 피임기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물건에 딱히 이름이 있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콘돔이라고 붙였다라는 설이 전해지는데, 사실 이 역사가들은 이 시대 의사들 중에 콘돔이라는 이름의 실존 인물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름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콘돈 마을에서 유래했다라고도 하고요. 라틴어로 이 콘데레, 그러니까 숨기다, 방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한 기원은 현재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과거의 방식대로 만든 이 가축 내장이었었던 콘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게 가축의 내장이다 보니까 위생을 위해서 손질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게다가 고무나 이 라텍스처럼 탄력 있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 크기나 사이즈도 직접 재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찢어지기 쉽다 보니까 재사용은 당연히 꿈도 꿀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콘돔은 굉장히 비싼 사치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임이나 성병 예방 효과도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요. 성행위를 할 때 남자의 소중한 그것을 완벽하게 감쌀 수 있도록 얇은 고무주머니 형태를 띠고 있는 그것, 부드럽고 얇지만 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탄력과 내구성이 좋은 고무나 라텍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바로 그것,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콘돔은 대체 언제 탄생했을까요? 때는 1850년대 미국 코네티컷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헤이븐이라는 동네에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무로 만든 모자, 고무로 만든 바지와 코트, 고무 신발을 신고 게다가 고무 지갑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고무에 미친 인간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찰스 굿이어.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이던 이 생고무를 더 탄력 있고 내구성 좋은 고무로 개량할 방법 연구에 자신의 전 재산과 열정을 올인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일생을 바친 연구로 어떤 발명품이 나오냐면요, 현대사회의 이동수단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고무바퀴, 즉 타이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고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공하기 좋은 개량 고무가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고무 양말에 고무 커튼, 심지어 고무 콘돔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콘돔의 시작이 됩니다. 1855년부터 고무로 만든 최초의 현대식 콘돔이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로서도 엄청난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찰스 굿이어는 이 획기적인 콘돔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착용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찰스 굿이어가 콘돔을 만들 때 이 나름대로 기능성도 살리고 특히 이 사랑을 나눌 때의 기분을 방해받지 않게끔 이 당시 기술로는 고무를 최대한 얇게 가공하기는 했는데요, 그 두께가 무려 2mm나 됐다고 합니다. 이 상상해보면 요즘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고무장갑보다 이 더 두꺼운 콘돔이었었던 거죠. 게다가 이 냄새가요, 자동차 타이어 냄새가 났다고 하니까 이게 질병 예방이나 특별한 용도가 아니고서야 딱히 고무 콘돔을 착용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았었던 겁니다. 콘돔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유럽은 물론이고 이 미국과 아시아 대륙까지 임질, 매독 같은 이 성병이 만연하게 되는데요, 이 병사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를 일삼는 바람에 이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주변 사람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들에게까지도 성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무고한 여성들과 힘없는 아이들이었지만 당시에 대다수의 참전국들은 병사들의 전력을 유지할 방법만 궁리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게 병사들에게 성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콘돔을 지급하는 것이었죠. 전쟁을 통해 대중화된 콘돔, 그럼 이 한국에는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걸까요? 서양에 이 새로운 물건들이 대거 유입되던 시기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시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신문 광고에서도 곤도무, 사꾸라는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콘돔을 일본식 발음대로 표현한 곤도무, 혹은 콘돔이 자루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영어로 이 색, 일본식 발음으론 사꾸라고 부른 거죠. 광고 문구로는 본방 유일의 정량품, 남녀 방독 고무, 다시 말해서 국내 유일한 정품이면서 독을 막아주는 고무라는 설명인데요, 콘돔을 피임기구의 목적보다는 이 성병 예방 용도의 도구로 홍보한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남여 상열지사, 유교 사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남녀의 성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병을 예방하는 물건이다 라고 콘돔을 신문에다 대놓고 광고하다니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조선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인지 이 광고 속에는요, 눈에 띄지 않게 개인 명의로 밀송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구매한 내용물과 그 용도가 알려져 공개적으로 민망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이 일제감정기에 콘돔을 공개적으로 사고 파는 일은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콘돔 판매가 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혹시 이런 문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둘 만나 잘 기릅시다. 196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산하 제한 정책을 홍보하는 문구입니다. 온 나라에 가족 계획에 대한 슬로건을 내걸고요, 국가가 산하 제한을 유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피임 수술을 권하거나 콘돔을 보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들이 약국에서 콘돔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봐 73년부터는 한국 최초로 콘돔 자판기가 설치되게 됩니다. 10원짜리 동전 3개를 넣으면요, 이 콘돔이 2개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콘돔은 피임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중에 의료적인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1985년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죠, 이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영화의 주연 배우였었던 록 허드슨이 20세기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즉 에이즈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에이즈는 이 80년대 초에 이미 등장했긴 했는데요, 할리우드 대표 톱스타가 이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아, 이 에이즈는 누구나 걸릴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구나. 우리나라에도요, 1985년에 첫 환자가 보고됐으니 이런 분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단체들은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책으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 1988년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서울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인 축제가 벌어지는데 개최국으로서 에이즈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했었던 한국은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이 콘돔을 무상으로 배포하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 때마다 선수들에게 콘돔이 제공되는 문화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즘도 올림픽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수촌에 콘돔이 얼마나 배포됐는지, 또 이게 얼마나 사용됐는지, 지금이야 이 선수들이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개수의 제한이 없이 제공되는 편인데요. 서울올림픽에서는 1인당 1개씩만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세계 콘돔 시장을 거의 30년 동안 휘어잡은 회사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 기업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토종 기업인 유니더스라는 곳입니다. 이 TMI지만 최근에는 중국 자본에 매각되어 블루베리 NFT라고 하는 사명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콘돔을 구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개그맨 신동엽 씨가 이 턱시도를 입고 광고했던 바로 그 제품. 이외에도 내구력 좋은 소재의 다양한 두께와 모양, 기능성까지 갖춘 콘돔을 연간 약 8억 개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콘돔 생산 강국이었었던 한국,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콘돔 사용에 있어서도 강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콘돔이나 자궁 내 피임 기구를 이용해 피임을 실천한 경우는 겨우 1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는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이나 됐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 혹은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물건이라면 이 광고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녀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던 과거와는 달려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성지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피임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콘돔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은 TV 광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먹는 경구 피임약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서 배란을 억제하는 약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야 이 피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콘돔은 한 번 착용만 하면 높은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효과적인 콘돔을 광고하는 경우는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콘돔 광고를 볼 수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이 콘돔 광고를 아예 안 했었던 건 아닙니다. 2004년에는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을 권장한다는 공익 광고를 했었고요. 2013년에는 영국 콘돔 브랜드인 듀렉스가 TV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이후에 거센 민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외설적인 그 물건이 등장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애들도 다 보는 TV에서 그런 남사스러운 물건을 굳이 광고까지 해야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광고들은 해를 넘기지 못했고요. 업계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콘돔의 특성상 표현에도 제한이 많고 외설적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 굳이 마케팅 비용까지 투입해서 방송 광고를 하면서 항의까지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만입니다. 이 남사스러운 물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콘돔을 어른들의 은밀한 성인용품이고 이 성에 대한 이야기는 터부시할 금기어라고 여기고 있는 걸까요? 사실 콘돔은 법률상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이 성병 예방과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구라는 건데요.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 성인용품이라는 인식에서 이 콘돔은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18세기 서간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었던 소설가가 있습니다. 마담 드 쉐비녜. 이 사람이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콘돔은 쾌락에 대해서는 갑옷이고 위험에 대해서는 거미줄이다. 순간의 쾌락을 선택할 것인지 미래를 위한 안전을 선택할 것인지는 콘돔을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인류의 안전한 사랑을 위해 태어나준 이 콘돔의 본스토리 어떠셨습니까? 그럼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 지하철역 화장실에 다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때 500원이었죠? 그쵸, 피디님?
500원 넣으면 3개짜리. 근데 이제 그거는 엄청 거의 공장 느낌이 날까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